나는 탄핵에 반대했다니까. 아니 내가 무슨 뭐 탄핵시키라 그랬니? 나는 탄핵에 처음부터 반대했어. 스스로 물러나라 그랬지. 근데 막 이제 식구들이 큰일 났다. 너 이러다 칼 맞는 거 아니냐.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고. 아니 잘못은 박근혜가 했는데 칼을 왜 내가 맞냐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박근혜가 파면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저는 당분간 잠수를 탈 예정이에요. 이게 또 막 무식하게 마치 탄핵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맞지? 나는 탄핵에 반대했어. 하야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걸 꼭 기억하고 누구한테나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각되면 이제 방송 계속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이 기각되면 분노한 국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또 대책 마련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여러분들은 망치 부인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망치 부인이 당분간 잠수를 타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 16,000 블랙리스트가 해방되는 거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 지금 여기서 만세 부르는 애들도 전부 다 블랙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한쪽을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옹지마.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야. 어떤 결론이든 기각이 되면 지금 기각 요구한 애들한테 불바람이 일어나고, 인용이 되면 사실은 이 야권에게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래서 둘 다 반드시 100% 좋은 건 없어요. 다 장단점이 반반씩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 절망하지 마. 이게 우리가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막 절망했지만 이명박 때문에 뭐가 드러났냐? 재벌들의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어. 기억나요? 이명박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빨갱이라 했는데, 박근혜가 2012년에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잖아. 그게 이명박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만사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 박근혜라는 카드는 쓸 수 없게 된 거야. 박근혜 바탕이 드러나서. 그죠? 그래서 전화위복. 그러니까 어떤 게 나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 지금 3,500명이 업을 안 하고 있대. 여러분 지금 9,500명이 시청 중인데 현재 업이 6,100개밖에 안 돼. 지금 3,400명은 블랙이야? 블랙리스트 여러분, 친구들한테 빨리 문자해가지고 망치한테 업 좀 해줘라 그래. 여러분이 9,500개의 업을 받아내시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고, 그거 못 받아내면 탄핵이 기각될 위험이 있어요. 빨리빨리. 자, 이제 3,000명만 더 하면 되겠네. 지금 시청자 수에 비해서 업 수가 3,000개가 모자라요. 자, 빨리. 자, 업할 분들 빨리빨리 업을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요,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 좀 심장이 약하신 분들, 또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 맑은 물을 마시세요. 지금 생수를 좀 마시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아유, 이거 이 분위기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럴 때 여러분들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어.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는 살아갈 Euch 겁니다. gehen in 어떤 ein 어려움이 neues 닥치더라도 우리는 같이 그 어려움을 Von 극복해 갈 거예요. guten Mächten wunderbar 여러분, geborgen. 마음의 불안감을 내려놓으세요. Erwarten wir 걱정하지 마시고 was 어떤 일이 kommen 있더라도 mag.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기면 제가 제일 앞에 나서서 싸울 거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저는 사라질 겁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예.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흩어지지 않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을 기대합시다.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아 주님, 우리의 영혼은 내몰려 버렸습니다. 고통스럽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치거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저의 기도예요.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날마다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 자, 지금, 이제 재판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방청석에 재판 진행할 때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일부 방청객 사실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방청객 신청도 많았다고요. 그렇죠. 상당한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역사적인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JTBC는 소리도 문제가 될 수 있지. 네. 자, JTBC는 소리까지도 저작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일단 지금 아직까지 헌재 재판관들이 입장을 아직 안 했어요. 예. 자, 일단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아직 입장을 안 했고요. 자, 지금 이 시간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어딘지 아세요? JTBC예요. 예. 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JTBC네요. 네. 여러분, 제가 CBS 같이 볼까요? 같이 들어볼까요? 김현정 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탄핵 심판 특집 방송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현정이고요. 손수호 변호사, 허성무 소장과 함께하고 네, 지금 계십니다. YTN도 생중계 중이고요. 연합뉴스도 생중계 중입니다. 이제 한 10초쯤 뒤면 헌재 재판관 8명이 차례대로 입장을 하게 되겠지요. 많이 떨리시죠? 예. 청취자. 제가 화면을 못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파트너 BJ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요. 아프리카가. 아래쪽으로는 반대
탄핵 집회 모습 보고 자, 계십니다. 이 YTN 소리 들려드릴게요. 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들 지금 나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자, 현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범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YTN 및 같이 봐도 결정에 돼요?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이 사실조회 페이지를 결정, 확인할 수 피청구인 측 없다고 나오는데?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지금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죠. 이정미 재판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은 검색이 안 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 인정.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절차에 우선 문제 없다.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명권 남용.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든 유진용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임명권 남용 안 피청구인이 된다.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언론 탄압 아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도 책임을 물을 수 피청구인에게 없다.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 블루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리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예,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자, 모두 애쓰셨습니다. 네. 방금 박근혜의 탄핵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의 대통령직이 파면되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파면했습니다.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예. 박근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전원이 일단 이제 중요한 건 그 보충 의견은 있었지만 결국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탄핵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근혜의 그러니까는 이제 박근혜의 5가지 죄 중에서 위에 4가지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던 거야. 뭐냐면 이제 이 공무집행 방해 부분, 이게 인명권 남용 부분 근거 없다. 그 다음에 언론 탄압 아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의 생명권 유지 의무 이거 박근혜가 직접 구제할 의무 없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어디서 걸렸다? 재단 설립에서 걸린 거야. 이 박근혜가 최순실을 도와서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 재단을 운영하는데 직접 개입했다. 안종범, 정호성. 그래서 이게 지금 파면 사유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자 방금 전에 지금 이제 박근혜가 탄핵된다라는 박근혜 탄핵이 결정됐고요. 박근혜 파면은 헌재 전원일치래요. 박근혜 파면은 전원일치. 8대 0으로 박근혜가 지금 탄핵되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촛불혁명이라고 불려야 한다. 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모여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을 물리적인 폭력으로 만들려고 유도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를 유지하여 평화 시위를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박근혜라는 괴물을 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이룩해 내셨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탄핵 반대했다는 거. 탄핵 심판에 회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의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발표가 공식적으로 났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가 파면돼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열망은 박근혜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열망은 지금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뭐라 그러나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그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이 국민들 80%가 일관되게 파면을 요구했기 때문에 박근혜 파면을 요구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 누가 또 이 시간에 전화질이야. 잠깐만요. 예? 네. 우리는 다른 가지만 선택해야만 해 복종 혹은 죽음.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쟁투를 오직 피와 땀으로만 이 땅을 가슴 속에 품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 이 대한민국을. 내 목숨만 바꿨지 나의 후손들의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해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것 우리만이 바꾸어가. 여러분 방금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이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예,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승복하지 않고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이제 박근혜의 파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정 여론도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박근혜 지지자들의 동정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지금 서석구 변호사 한때 변론기일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뭐 그 저쪽 박근혜 쪽의 입장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쪽의 입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8명 전원이 일치된 파면을 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박근혜를 파면시키는데 8대 0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박근혜 파면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그 한 명의 논리가 박근혜 측의 대리인단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었는데 한 명도 동의하지 않고 한 명도 그 박근혜 대리인단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전원이 파면을 결정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그 탄핵소추의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왜 근거가 없는지를 먼저 밝힌 거야. 길게. 그리고 난 다음에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위에 4가지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걸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얼마나 신났겠어.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러나 맨 마지막 무엇보다 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재단을 설립해서 재벌들의 돈을 착복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 거고, 그리고 이 안종범 정호성을 통해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그리고 압박을 가했다는 부분이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정농단 때문에, 국정농단 때문에 박근혜는 저기가 된 거예요. 뭐? 패패승승이 뭐야? 패패승승승 저거 무슨 얘기지? 패패승승승이 뭔 소리야 쟤? 패패승승승이 뭔 얘기예요? 아 위에 앞에 이제 네 가지가 안 된 거야. 탄핵 사유가 안 되고 한 가지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 거예요. 예, 국정농단. 최순실 때문에 탄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역전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게 권선동 때문이야. 권선동이가 이걸 주도했단 말이야. 근데 이 권선동이가 물론 이렇게 주도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함께 했지만 얘가 아주 작은 어투라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권선동이 소추인단 대표였잖아. 예. 그래서 되게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결국 국정농단 이 재단 2개를 만들어서 재벌들로부터 480억 삥 뜯어가지고 최순실의 아가리에 넣은 것이 잘못이다. 요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탄핵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8대 0으로 났기 때문에 8명 전원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리인단이 어떤 논리적인 명분을 삼을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팀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막 놀리거나, 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면, 이게 영원히 이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탄핵을 찬성했던 측에서 정말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중점에 둬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분열된 국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거, 그걸 우리가 주도해야 돼.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60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이 3월 10일이잖아요. 그럼 60일이 되는 날이 5월 9일이야. 근데 이제 5월 9일 이전에 50일 동안에 공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투표한 날짜는 딱 하루 5월 9일밖에 없어. 5월 8일 아니면 9일인데 5월 9일밖에 대통령 선거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5월 9일이 다음 대통령 선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사드를 아무 생각 없는 황교안이가 사드를 들여오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경제 통상 마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통상 마찰이라기보다 정서적 마찰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거기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주 야심만만하게 사고를 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아베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 다음에 트럼프도 제정신이 아니고 김정은도 제정신이 아니고 푸틴도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야. 그리고 시진핑 하나가 그나마 쓸만한데 시진핑은 사드 때문에 완전히 분노해 있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부터 50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시기다. 예.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시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을 지키라고. 알았어. 그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공약을 했죠. 내가 탄핵이 인용되면 16,140명의 블랙리스트를 해제하겠다. 예. 전원 사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켜라. 네. 목록 전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네. 자,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업해라! 자, 빨리 로그인하고 이제 업해. 자, 예. 그들이 몰려온다. 네. 약속을 지킵니다. 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망치 부인이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이 망치 부인의 결정,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예. 지금 망치 부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시고, 업을 하시면 돼요. 예, 현재 시청자가 18,000명인데, 현재 시청자가 18,000명인데, 업이 9,000명이야. 너네 정체가 뭐니? 너네들 정체가 뭐야? 중계방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생겨? 2, 4, 6, 8개가 생겼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중계방은 4개밖에 안 되는데. 예. 자,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예, 제가 모든 블랙리스트를, 모든 블랙리스트를 지금 해제했고요. 자, 지금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퇴거 절차를 논의 중이랍니다. 예. 이제부터 박근혜는 자연인이 됐어요. 이제 민간인이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민간인인 박근혜의 문제는 뭐냐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못 받아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을 수가 없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경호 문제야. 예. 지금 이제 박근혜를, 이 경호하는 문제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경호는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예. 경호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쪽에서는 삼성동으로 가겠다. 원래 있던 집, 누가 사준? 최순실이가 사준 집. 거기 그 삼성동이 최순실이가 사준 집이잖아. 밝혀졌잖아요. 최순실이가 사준 집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삼성동 최순실이 사준 그 집 근처에는 경호동을 지을 수가 없대.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야. 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빨리 검찰에서 나서야 될 때다. 예, 검찰에서 지금 나서서 경호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된다. 예, 내가 가봐서 아는데 서울구치소가 경호가 잘 돼 있어요. 예, 함부로 바깥에서 침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데려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경호로 인한 혼란을 좀, 아니 내가 가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경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불상사, 이 박근혜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막 사고를 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제 저는 이동을 시켜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를 지금 권하는 바이고, 자, 이제 검찰은 성역 없이, 예, 여러분 이제